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과 테슬라 같은 이 대형 기술주들 악재가 좀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독일 공장 중단에 주가가 장중에 5% 정도 밀리기도 했고요. 애플은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6주 연속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온 탓에 10% 정도 급락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죠. 상승에 이제 동력을 가했던 종목군들에서 하락이 감지되고 부진했던 쪽에서는 더 부진한 흐름이 나온 뉴욕장입니다. 우리 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장 국내 증시 어땠는지부터 함께 살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은 뉴욕장의 불안을 미리 좀 감지했습니다. 빠르게 그 불안을 반영했던 어제였죠.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매수세가 어제는 갑작스럽게 실종된 느낌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장초에 잠시 상승 전환했다가 이내 상승분 반납하고 종가가 저가가 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장중 내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현물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했죠.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도 기관도 도움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기관은 특히나 28일 중에 25일 코스닥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매수세가 실종이 됐고 상승 재료가 부족했던 어제였습니다. 경계 요소만 많았었죠. 파월 의장 청문회 연설을 앞둔 경계감이 있었고요. 단기간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와 실업률, 각종 데이터 등을 공개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라는 것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내려가기도 했죠.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격 유지의 소식이 일부 섹터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크게 볼 것 없었던 장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우리는 이걸 예상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 4개월 정도 AI 반도체에 힘입어서 강하게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기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시기가 좀 길어질 것인지 아니면 개별주 트레이딩 하면서 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어제장 내용들을 좀 보면 선택할 만한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도 AI 반도체는 잘 버텼다라는 느낌을 준 것은 SK 하이닉스 약보합권, 한미 반도체 0.6%,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폭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시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버블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으나 그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숫자가 수출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쪽에서 그냥 상승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자, 2차 전지도 테슬라의 급락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갔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떨어졌고 LG 엔솔, 삼성 SDI 등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소테마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테마의 순환이 있었죠. 어제는 또 전고체 쪽, 장비주 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주 초부터 계속 일정으로 점검했었던 인터배터리 모멘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인터배터리 전시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전고체 관련한 기술을 오픈한다. 이런 내용 등이 전달되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금양도 개별 이슈로 인해서 24% 폭등하기도 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일정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와, 에테오젠 대단하네요. 어제도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정말 20만 원권 코앞까지 올라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2월부터 3월까지 한 종목 골라봐라 하면 알테오젠을 꼽을 만큼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2의 알테오젠이다라며 진만쌤이 이야기했었던 레고캠 바이오도 어제장 5% 올라가며 종가로 기억하기 쉬운 6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에클론, 큐라테스, 한국 BNC 등의 종목도 강세였죠. 자, 변압기와 이제 더불어서 전력기기 쪽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변압기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 전선과 다른 각종 부품도 필요하잖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 어제장에 이슈가 됐던 건 요겁니다. 한 증권사의 보고서 소식이 있었는데 니케이 225 지수에서 YTD,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아니다. 전선주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선 쪽에 후지쿠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전선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어요. 가온전선 10% 상승했고요. 전선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LS는 밸류업 이슈 등에 맞물려서 지주사로서 역할까지 하며 7%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렉트릭 쪽은 많이 오른 쪽 말고 조금 후발주자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T 현대일렉이 치고 나갔다가 재룡전기가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LS 일렉트릭 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들이었고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AI가 돌아가기 위한 전력 인프라 쪽에 시장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액침냉각 GST 같은 경우도 어제도 장중 급등 흐름이 있기도 했었고요. 전력 인프라 쪽은 3거래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이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에 쏠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뭔가 이렇게 자금이 돌다가 이런 쪽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정부 측에서 계속 긍정의 사인을 주고 있는 원전,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언젠간 한번 순서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변압기 쪽보다는 오히려 전선 쪽의 흐름이 좋았죠. 한마디로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쪽 대표 종목으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소외되는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했었고 어제는 전선 배전 쪽 여기 있는 모든 종목이 상승부를 켜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쪽으로 관심이 옮겨갔던 거고요. 다만 기자재 쪽에서는 단 한 종목도 어제 오른 게 없습니다. 다 약보합권 정도로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의 온기 확산이고 이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단기적 관심이 여기서 일단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김민진 차장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소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지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셀사로 본다면 올해는 삼성 SDI인 것 같아요. 다른 셀사 대비해서 투자를 좀 아낀다라는 지적들이 과거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아껴놓은 에너지를 이럴 때 쓰는 걸까요? 2월 15일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삼성 SDI가 올해 공격적인 투자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장비주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2월 28일에는 헝가리 3공장 이슈를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7월부터 장비 발주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어제는 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전고체와 장비주가 같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양산 계획이 공개가 되면 일정이 잡히고 결국 생산 라인이 도입되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또 시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와 장비 쪽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많이 불리고 있죠. 분리막 대신해서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 전고체 전지입니다. 그 분리막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리튬이온 2차 전지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수명도 길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이재용 회장이 작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피력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조금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CIS가 CI 솔리드를 흡수 합병 종료했다라며 합병한 힘으로 이제 전고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정말 나이스 타이밍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CIS가 장비주 내
대해서 전고체 장비주 같이 모멘텀 받으면서 20%나 급등하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전고체와 장비주 전반이 강세를 기록했던 어제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0%, 한농화성도 14% 상승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인터배터리 이후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죠. 그래서 일정 이후 구체화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직은 꿈의 배터리구나 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된다면 추가 시세가 가능할 것이고 단순 아직은 꿈의 배터리다라면 단기 테마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이슈를 잘 추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모처럼 2차전지 장비주 일부에서 어제 강세 흐름 등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밸류 체인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보통은 CIS, PNT, 하나기술, 윤성 FNC 이렇게 네 종목을 앞단에 세워놓고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들에서 시세를 견인해 줄 무언가가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전지 소테마 내용들 살펴봤고 2차전지 쪽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안한 것은 여전히 테슬라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강하게 올라줘야지만 다른 섹터들에 그래도 좀 더 온기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데 2차전지에 대한 불안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많이 밀려났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느낀 장이었고요.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2월 ISM 서비스업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50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컨센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살짝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자극했어요. 다만 이것은 국채금리가 4.1로 내려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등에서 슬슬 이제 M7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단기 고점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크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죠. 골드만 등에서도 나오고 팩트셋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버블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왜냐하면 숫자, 실적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 엔비디아를 두고 버블 논란이 나오곤 있는데 그 버블 논란을 씹어먹고 올라가는 게 바로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엔비디아는 양전을 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대표적인 소매업체 타깃이 장 전에 실적을 괜찮게 내놓고 결국 12% 폭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특징주만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테슬라 빠지고 AMD 빠지고 애플 빠지고 메타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밀렸고요. AI 랠리를 보이다가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 제외하고 거의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도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려는데 이 저사양 반도체를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해주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0.1% 하락이었네요. 이제 걱정되는 건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그 전날 7% 그리고 오늘 결국 3.9% 밀려났죠. 올해라고 그렇지만 3개월 정도 사이에 다른 종목군들 빅테크가 60%씩 올라가는 동안 테슬라는 석 달 사이에 24%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출하가 좀 적었다라는 소식과 독일 이제 기가팩토리 인근에서 화재가 나면서 정전으로 인한 가동 중단 이슈도 있기도 했죠. 테슬라 못지않게 악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애플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새해 첫 6주 동안 아이폰 판매가 24% 줄었다. 그래서 점유율 기준으로 2위에서 4위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자칭 타칭 애플 전문가인 거밍치가 올해 출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이 조금 감지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3%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강자들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빅테크 빠졌죠. 반도체 빠졌죠. 테슬라는 원래 부진했고요. 일라일리도 이날은 결국 밀려났습니다. 괜찮았던 쪽은 통신과 통신 장비 쪽이었고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에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가던 종목들과 비트코인이 같이 빠진 하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위축된다라는 느낌도 들죠. 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급등했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늘 21% 급락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6억 달러 CB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거였고, 이것 돈 받으면 코인을 더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앨범알은 제대로 오른 것도 없이 조금 오르다가 급락이 진행되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달러 추가 자금 조달 소식에 17% 급락하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럼 반도체 쪽이 AI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단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남은 일정을 뭘 봐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GTC입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이나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이고 이게 3월 18일에서 21일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내놓는 것들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공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 되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반격이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GTC에서 전시 부스를 차린 다음에 5세대 HBM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업계 최초로 HBM3E 36GB 12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해낼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삼성이 오픈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이 자리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있을 겁니다. 각기 준비한 것들을 공개하게 될 텐데 HBM의 판도가 또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관련해서 종목군들에는 기회가 좀 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시면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AI 반도체는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국내부터 미국까지 그 부담을 좀 반영했던 거고요. 2차 전지는 괜찮아지는 듯 했으나 여전히 아직 소테마 위주의 강세라는 거였고 어제는 전고체와 장비주였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들만의 자리를 좀 보여주고는 있죠. 다만 개별주 성격이 아직은 짙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이제 관심을 쏘아 올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박사는 보이지만요. 자, 그리고 나면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자금을 확 끌어갈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역시나 개별 테마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대응은 좀 어렵겠죠. 여기저기 올랐다 내렸다 할 것 같은 그런 장이니까요. 이게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공의와 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 최근에는 원격진료 쪽도 테마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기기도 3거래 연속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죠. 웹툰으로 갈지 치지직 해서 광고주 쪽으로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전도체는 선택지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나죠. 어제 오픈된 기술에 대한 논문에 대한 실망감과 혹평이 쏟아지면서 결국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SP소프트와 같은 신규 상장주가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좀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지 궁금해집니다. 한켠에서 계속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주항공 쪽이 될 것 같은데 뉴욕장에서도 이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종목이 28% 올랐습니다. 군사 부대 관련한 드론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급등하는 등의 우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이런 뉴스 등도 나오긴 합니다. 계속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우주를 넘보는 뉴스는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별 테마로 굉장히 정신없이 도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감히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개별 테마로 막 자금이 돌 때 한켠에 얘들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들여다본 게 OLED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때마침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3월에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LCD 대신 OLED 패널로 전부 다 출하가 되고 850만 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삼성과 LG가 4조 원 규모 싹쓸이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업체와 같이 혹은 중국 업체 비중이 컸는데 이번에는 중국 업체 없이 한국 업체들 독식으로 수주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마음 급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OLED 이제 LG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서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야스나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인베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체크는 필요하지만 사실 대표 주자로 움직이는 건 야스나 선익 시스템이죠. 야스 흐름 올해 나쁘지 않았었고 선익 시스템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네요. 이런 쪽도 소외 혹은 뉴스 이슈가 맞물려서 관심을 받을지 봐야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 체인에서는 힘스죠. 힘스가 많이 거론이 되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등이 언급됩니다. 언급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갈 때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OLED 소재 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이건 LG건 관계없이 소재로 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쪽에서는 OLED 쪽 봤고요. 일정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임박했고요. 한국의 인터배터리 일정이 이제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2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중요한 일정이겠죠. 들어오기 전에 단독 뉴스 하나를 봤는데 콘택트 렌즈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알콩과 아큐브 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라식 수술을 해서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콘택트 렌즈 가격이 올라간다면 인터로조 쪽을 체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워낙 개별주 쪽이 요즘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요. 어떨지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깊이 있게 섹터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겁니까? 네, 저희 의상에도 봄이 왔다 이러한 얘기들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봄이 되면 또 제약 바이오의 계절이 한 번 더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바이오 쪽 준비해봤습니다. 3월에는 정말로 제약 바이오를 바이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최근에 반도체와 저PBR 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고 이제는 2차 전지까지 그래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3, 4월에는 통상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 크게 3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금리의 완화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학회 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약 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특히나 3월에는 이러한 일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 5일입니다. 바로 이제 지났죠. AACR의 초록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앱클론,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이 어제장에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앱클론이 15% 강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3월 7일에서 8일쯤에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관련한 전시회도 있고요. 메쉬 치료제 허가 모멘텀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록을 공개하고 나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암학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앱클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등등의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관련한 소식들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같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바이오니아가 16% 넘게 올랐고 알테오젠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19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또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간밤에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장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위치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 그래프는 1월 중순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의약품 지수,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한참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제약지, 코스닥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중소형주들이 개별 이슈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S&P 500 헬스케어 지수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해서 헬스케어 쪽이 부진했지만 1월 중순까지 많이 따라잡았고요.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지수와 함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요 헬스케어 기업들 현황 보시면 해외 ETF 같은 경우 올해 그래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좀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 쪽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당뇨 비만 쪽도 마찬가지. 그중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무려 95%나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잘못 적혀 있습니다.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셀트리온 쪽에 붙어야 하는 이슈고요.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 어제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톡신필러 쪽에서 휴젤 같은 경우에 미국의 FDA 품목 허가 획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은 38% 독보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바이오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미 됐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알테오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앞서 주도주가 HLB였는데 이번에는 알테오젠의 질주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2월 들어서만 100%가 넘게 주가 상승률 상당합니다. 지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19만 원도 넘어선 모습이죠. 22일쯤에 이제 머크 키트루다 SC 품목 독점 계약 소식 나오고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면서 이것도 역시나 어디까지 올라가나라는 주식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HLB 뒤이어서 10조 원대 또 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머크 쪽에서 공개 계약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총 마일스톤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상업화 로열티까지 가져가면서 주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2월 23일에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3배 정도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머크의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미리 내놨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빅파마 기술 이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MSCI 지수 편입까지 기대할 요소들 풍성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3월 4일에 미래에셋증권의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헬스케어 처방전 3월호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2월에 제약바이오를 좀 돌아보니까 알테오젠이 탑픽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먼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일단은 2028년쯤에 세후 영업이익을 추정치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경쟁사와의 현재 PR 배수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기업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할로자임하고 비교하면 알테오젠이 한 6.8조 원, 그리고 국내 제약 탑6와 또 비교를 한다면 13조 원,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비교한다면 무려 31조 원까지 계산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종가가 만약에 3월 4일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하고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된다면 3월 7일이죠. 하루 정도 거래 정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2024년에 헬스케어 업종에서 분야별 탑픽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 알테오젠 말고도 여러 종목들 관심권에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쪽의 자료 좀 정리를 해봤어요. CMO 쪽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있고 ADC 기반에서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스토리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직접 판매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셀트리온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 쪽에서 진펜트라 잘 나와야 된다 성장이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제약 쪽에서는 의약품의 매출 성장과 다양한 R&D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쪽이죠. 유한양행이나 HK 이노엔 이런 쪽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은 좀 다양해요. 임플란트에서는 덴티움 최근에 주가 정말 잘 갔습니다. 중국 시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보툴리눔 톡신에서는 휴젤 쪽 앞서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죠.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풍부한 현금과 펀더멘탈에 개선되는 기업들 선호한다라는 얘기하면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꼽아줬는데요. 이쪽은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도 좀 볼만한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제약 바이오의 계절, 시계가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알테오젠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될 종목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앵커의 또보기는 네이버의 치즈직입니다. 이것도 2월에 네이버 브리핑하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아프리카 TV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3월 1일에 약간 이제 91만, 90만 이렇게 약간의 차이로 역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연한 1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트위치 이용자 고스란히 흡수했고 고화질 방송의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정식 오픈하기 전인데 이러한 결과를 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민영 앵커가 앞서 짚어주셨지만 광고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엮여서 주목받고 있어요. EM넷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와이즈버즈 시간후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세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 쪽 테무 브리핑하면서 같이 본 적 있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를 전담하고 있고 테무 쪽의 물량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주는 보물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저가의 알리 쪽이 소비자를 대량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경쟁사 택배사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CJ 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앞으로 CJ 대한통운의 점유율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 18만 원 정도로 커버리지 게시했는데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한 2월 달 한 달 정도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 지금부터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온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말 알찬 31분의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산업 종목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 사이에 이제 테슬라, 애플 다 내려갔고요. 이들이 부진한 건 요즘 익숙하긴 합니다만 AI 쪽 종목들까지도 싹 다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만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부담 등을 미국 그리고 국내가 느낀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많이 오른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주가 상승 4개월 동안 20%가 넘게 올라온 미증시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거와 환산을 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는 또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2670선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피의 위명을 좀 떨칠 수 있는 박스권 상단 쪽에서 아쉽게도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만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 미증시의 하락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상단 돌파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초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미국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라든지 아니면은 AI 관련주들도 약간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도 주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저 PBR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까지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장에 대한 장세를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단답형을 주신다면 조정시 매수인지 일단 보류인지 추가 매수인지 좀 주세요. 반도체? 우선 뭐 첫 하락이다 보니까 사실 세 개의 섹터에 대한 의견은 거의 동일하고요. 네. 하루만 빠졌다고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제 서비스업 PMI가 나왔지만은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거기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금요일 날까지 있을 거고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토요일 날은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빠졌다라고 했을 때 해당 섹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됐을 때 세 개의 섹터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PBR, 반도체, 바이오 모두 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야지만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표 일정들도 베이지북 내용들도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AS 할 게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이 이번 주 가장 좀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요? 네, 지금 일본의 니케이 225에서 가장 세게 올라온 종목이 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앞서 후지쿠라. 브리핑 안 보시고 오시는군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느라 제가 다 못 봤는데 후지쿠라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통신, 광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왜 올라왔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전력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기업 결국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세 개의 기업일 것 같은데요. 후지쿠라가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동종 업종들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온 이유는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결국은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강한 주가름이 이해가 간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도 워낙 못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씩 이렇게 대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유틸리티 관련 쪽에서는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변압기 쪽으로만 압축해서 주신 거네요. 우지쿠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또 LS나 뭐 전선이요. 가온전선 이렇게도 네. 보던데요. 사실 전선 같은 경우도 뭐 기대감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선 관련주들 쪽에서 미국 쪽의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S그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 그리고 LS 일렉트릭, H현대일렉, 효성중공업 이렇게 좀 놓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쪽입니다. 알테오젠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2월장 뭐 그렇게 표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 이슈로 인해 이쪽에 대한 관심을 확 불을 지펴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지난주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 6, 7년 전 특히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는 뭐 정관의 사업 목적만 추가하더라도 혹은 시가총액이 1, 2천억짜리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지만은 최근 시장 자체는 패시브 자금의 수요 이슈와 함께 오히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LB 다음은 알테오젠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타자를 찾는 것이 또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여기서는 주가의 시세가 더 간다 못 간다에 대한 의미 판단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세가 시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을 갖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타자가 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좀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삼천당제약이나 레고캔바이오가 시가총액이 다음으로 큰 기업들이고요.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AACR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과 맞닿아 있는 기업이 또 레고캠바이오와 앱클론, ABL바이오와 같은 국내의 전통적인 항암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클론,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삼청당제약 벌써 네 종목인데 그러면 뭘 사라는 걸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차장님의 탑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내린 거 보면 2차 전지 테슬라 영향을 그대로 받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결국 이제 일정으로 네. 그러니까 섹터가 힘이 없으니까 일정이나 개별 모멘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전고체와 장비주가 올랐는데요. 인터배터리 이슈로 어떤 대응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뭐 금양이라는 기업이 또 이제 4695 배터리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네.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이것이 이제 몇 년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좀 덜 올라왔었던, 이거는 이제 2021년 기준입니다. 네. 덜 올라왔었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술적인 변화는 당연히 전고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좋은 에코앤드리몰 핏으로한 전구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나 아니면은 CNT 도전재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수요가 급증을 하는 대표적인 수요 부품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극재 기업들이 못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리튬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전방 산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제품군 쪽으로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은요? 이쪽에서? 탑픽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섹터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고체 쪽에서는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 CNT나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기업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체크해 놓고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앞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종목은 바이오 쪽의 탑픽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렛츠고입니까? 제가 사실 지난달에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목표가까지 지금 올라오는 약간 아쉽네요. 아쉬운 네.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AACR이라는 이벤트가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원래 AACR은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는 없는 바이오 학회였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들이 공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초기 5개의 파이프라인 공개를 하면서 경쟁력, 특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 이제 오리온그룹의 피인수를 통해서 결국은 레고캠 바이오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ADC, 어떻게 보면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그리고 시가총액도 최근 다음 타자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6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75,0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54,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000원 목표 주가 주셨습니다. 지난번 언급 주셨던 목표가는 이제 임박했네요. 일단 뭐 터치하고 지금 6만 원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 75,000원 저희 기억하면서 레고캠 바이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제약바이오 쪽 종목에 대한 추천이 많아지고 있는 올해 김민진 차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입니다. 분위기를 충분히 앞서가고 계신 거겠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